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조은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전국보호소에서 유기동물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플랫폼 서비스 포인핸드의 이환희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1933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조선 총독부에 심어놓은 항일 조직의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유령을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바다에선 자율운항 시험 선박과 친환경 전기 추진선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를 누비는 해양누리호는 상황 인식과 같은 요소별 자율운항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으로 선박을 제어하는 자율운항 3단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선점한다는 목표입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운항하고 있는 전기 추진 차도선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선박 수주량 세계 1위가 목표인데요. 무엇보다 핵심 기술 국산화가 과제입니다. 해수부는 자율운항이나 친환경 선박 등 해양 모빌리티 분야에 2032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며 시장 선도에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해수부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기준을 이끌도록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기차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번거로운 충전은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완성차 업계는 앞다퉈 무선 충전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직접 꽂아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바닥에 설치된 패드에 주차하면 무선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충전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보급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무선 충전 시장에서 한 발 앞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무선 충전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관련 법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 역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무선 충전용 주파수를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6월부터는 무선 충전기를 한번 인증받으면 장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관리 방식도 바꿀 예정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전기차 충전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재료 가격 부담은 커진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마저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어온 석유화학 업계. 석유화학사의 수익성 핵심 지표로 불리는 에틸렌 스프레드는 중국 봉쇄 조치의 장기화 여파로 중국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톤당 2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익분기점이 톤당 300달러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 건데요. 국내 화학업체들이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합하면 4조 8,676억 원, 직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조 7,496억 원 급감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공급 규모를 조절하고 있지만 올해도 큰 수요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경기 한파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계에선 기존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배터리 소재와 친환경, 태양광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업계가 올해 기존 사업과 신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핸드 대표 이완희 수의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기동물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서비스로 화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있다. 전국 보호소의 실시간 유기동물 현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포인핸드. 특히 이들은 입양한 동물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등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국내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발벗고 나선 유기동물 입양 서비스 플랫폼 포인핸드의 이환희 대표를 만나본다. 네, 포인핸드는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에 구조된 그런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고요. 포인핸드라는 의미는 포가 동물의 발을 의미하고 핸드가 사람의 손인데, 포인핸드라고 하면 사람과 동물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 정말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고 보호소로 구조가 되고 있는데, 포인핸드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보호소에 구조된 그런 유기 유실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사람들이 그 동물을 입양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입양 서비스라기보다 반려동물 분양 서비스들이 대부분이었고, 포인핸드는 아무래도 정말 유기동물 입양에만 특화된 기능들과 그 입양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정말 유기동물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서비스를 할 때 협조를 받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 전국 지자체 보호소에 유기동물이 구조되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저희 포인핸드는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입양을 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게 됐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약간 싫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좀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지자체랑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항상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전라북도 정읍에서 구조된 정말 무더기처럼 이제 더러워진 털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입양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데, 수원에 계신 한 여성분이 그 친구를 입양을 하겠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미용도 시키고 입양을 했는데, 정말 그 친구가 구조될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쁘게 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좀 깜짝 놀랐고, 정말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약간 편견이 아닐까. 사실 이 동물들도 사람들의 충분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은 정말 이렇게 이쁘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좀 극복을 했던 사례였고,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편견을 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동물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매체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만 보고 유기동물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보다,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유기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시설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서 한번 그런 유기동물을 만나볼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좀 이 동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좀 이해가 가능해야 그게 뭔가 오해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길에서 오랫동안 헤매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영구적인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좀 더 안정감이 생기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행동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어리고 품종이 있는, 그리고 약간 좀 노령견에 대한 입양을 좀 꺼려하기도 하고, 유기동물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아프고 문제가 있어서 버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보호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렇게 버려진 동물들이 꼭 그렇지만 않고, 또 특히 품종이 없는, 흔히 이제 믹스 동물이라고 불리는 믹스견들, 그런 동물들도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유전적으로도 사실 건강하다라는 약간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믹스 동물에 대한 편견과 그런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저희가 최근에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그런 매력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무래도 TV나 이제 방송 매체에서 그런 특정 품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품종의 동물들을 쉽게 펫샵에서 많이 분양을 하고,
근데 그런 동물이 다시 또 유기동물 보호소에 많이 구조가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편견 없이 뭔가 유기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서 입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가평군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관리를 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정말 많은 유기동물들이 구조가 되는데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정말 제대로 알려질 기회 없이 그곳에서 안락사 된다는 약간 그런 현실들, 그런 현실을 수의사로서 뭔가 견디기 너무 힘들었고 또 한편으로 수의사로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뭔가 이 동물들을 어떻게 더 알리고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 제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유기동물 공고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 좋은 뜻으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포인핸드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이 안에 커뮤니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생기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약간 싸움도 있고 그 싸움이 또 커져서 이제 법적인 분쟁이 되기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끼어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고 뭔가 이제 경찰서에도 이제 불려가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동물을 위해서 저도 시작을 했고 이 안에도 동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끼리 불필요한 싸움과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죠. 가끔가다 지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다들 만류하고 걱정도 많이 했죠. 아무래도 수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정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돈 벌기도 어렵고 과연 이걸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을 하게 됐잖아요. 저를 정말 걱정하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렸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제가 수의사 일을 병행하면서 포인핸드를 계속 오랫동안 개발을 하다가 포인핸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유기동물들이 입양이 되기 시작했고 그 시점쯤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바람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많은 동물들이 입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결심을 했고 처음에는 주변 분들이 계속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셨는데 포인핸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점점 약간 그런 걱정들이 그런 응원으로 점점 바뀌어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유기동물 입양이라서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무작정 입양하라고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이 반려동물은 정말 사람과 완전히 다르고 표현하는 언어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모든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동물을 제가 온전히 데려와서 보살핀다는 거는 정말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정말 준비를 하고 나서 입양을 하셨으면은 사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 어려우실 거고 키워봤다 한들 그런 동물마다 습성도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의 가족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쉽게 그 책임을 져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포인핸드의 소셜 미션이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만든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게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런 약간 움직임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강제하지 않고 뭔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가 생겨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단기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점점 높여가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기적으로 항상 온라인에만 집중해서 뭔가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의 입양자분들이나 뭔가 입양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저희 후원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과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입양 문화라는 것, 또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온라인으로만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을 입양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입양에 대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말 전국 보호소에 구조된 모든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되지 않고 정말 좋은 가족에게 입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장기적인 저희의 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뭐 펫샵에서 분양을 받았을 수도 있고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입양한 소중한 가족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펫샵에서 분양받는 것보다 포인핸드로 유기동물을 입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